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실비가 잠깐 있습니다. 실비 잠깐 보고 갈게요. 실비는 활동비를 얘기합니다. 180페이지. 근데 그 실비는 소개하면서 이제 등기부 열람한 비용, 그 다음에 현장 갔을 때는 교통비, 이런 것들을 손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개할 때는 그 소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그 비용, 실비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받아내는 게 정상일까요? 그 뭐 등기부 열람 비용 이런 것들. 매수인한테요? 매도인한테? 매수인한테는 우리 개공이요,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지금 매도인 물건 팔아주면서 이 물건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기초조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매도인 물건 팔아주려고 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받는 게 정상이요. 이런 실비는. 예. 그것이 이제 거기 보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입니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건 전부 다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요. 근데 이런 게 있죠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떼이지 않게끔 맡아주는 거야. 그게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들어간 보험료나 이런 거 누가 무는 게 정상이에요? 매수인.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끔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서 직접 주지 않고 맡아주면 매수인이 좋아라 그런 거야. 매수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 비용을 무는 게 맞다. 보험료 같은 게 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로 2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조문대로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물릴 수 있다고요? 매수인.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조문이. 그래서 위에 가로 1번하고는 반대예요. 반대.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누구한테요? 매도인 같은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바뀌면은 안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매도인 같은 이전 의뢰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환채무 이렇게 되면요,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혼동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시험에서 막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나왔을 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십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권량이 반쯤 취했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권량이 반쯤 취했다. 옛날에 지금 한 거의 10년 전쯤 될 거예요. 제가 수원 강의 나갈 때 집이 보라매 공원 쪽에 있어서 보라매 공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앞쪽에서 어떤 여성분이 아침 8시 전후 됐을 텐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술을 드신 거야, 밤새도록.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분이 권량이구나. 그래서 권량이 반쯤 취했다. 완전히 취한 건 아니에요. 반쯤 취했다라고 해서 위아래를 구별해 두셔야 돼요. 네. 자, 이제 교육 갑니다. 183페이지.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교육의 종류가 4가지죠. 4가지. 교육은 4가지. 자, 이 교육 받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받으시잖아. 이게 쉽지 않지. 예. 저희들도 막 무슨 교육 하잖아요. 교육하면은 이제 교육 몇 시간 듣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수업이 아니지. 하여간 강의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쯤 되면 벌써 자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똑같아.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돼.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 올라와 봐요. 졸음이 없어. 여기 서면. 예? 예. 자, 교육이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슨 교육이냐면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자, 두 번째 나오는 교육이 뭐냐면 직무교육이야. 직무교육. 교육이 내용이 별게 아닌데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이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 같은 게 있고 연수교육이다. 자, 네 번째가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예방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연수교육, 그 다음에 예방교육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 일단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받는 교육입니다. 시장에 들어올 때 받는 교육이고 이건 일하다가 중간에 받는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쪽과 뒤쪽은 일단 성질이 틀려. 처음에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할 때 받는 교육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누가 받느냐? 사무실 오픈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받는다. 신청하려는 자, 오픈할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법인이다 그럴 때는 법인에 누가 받을까요? 실무교육을? 대표자도 받겠죠?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만약에 분사무소를 차립니다 그럴 때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게 될까요? 책임자가 받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특징은 이 실무교육은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사무실 오픈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소공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취직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는 이렇게 두 부류 이렇게. 그럼 여기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 미리 받는 거죠. 자, 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진입할 때 받는 교육이에요. 이런 실무교육은요, 시도지사가 실시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걸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막상 시도지사가 하진 않아요. 이 시도지사가 이제 협회나 대학에 이렇게 떠넘겨 놓지. 그래서 위탁한다고 그래요. 위탁받아서 이제 협회나 대학이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면 주로 이제 협회나 대학 가서 받으시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 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냐? 28, 32 이렇게 돼요. 4일 꼬박 받으셔야 돼. 하루에 8시간씩. 그럼 32시간이야. 32시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조금 단축 수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7시간으로. 1시간 줄여서. 7시간씩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28시간이야. 그래서 이 교육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밑에 나와 있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이 서너 시간이에요. 짧죠? 현실적으로 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듣는 현장 강의가 아니고 어쨌든 짧고 이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냐면 여기는 시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누구요? 등록관청까지 들어가요. 이 등록관청이 실시 권한이 있게 된 것은 요것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 직무교육도 시도지사밖에 없었어요. 등록관청이 나중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직무교육을 구청이나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 이런 데서 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등록관청 거기서 직무교육을 구청 강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 동영상으로 대체가 돼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없다가 들어온 겁니다. 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에 실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나 경영 실무도 가르쳐주겠다라고 교육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직업 윤리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법률 지식이에요. 반면에 밑에 있는 직무교육은 어때요? 직무교육의 내용은 뭐냐? 서너 시간이죠? 가르쳐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윤리 등이라고 나와. 직업윤리라고 나와. 그러니까 무슨 친절교육이나 가르쳐주겠죠. 교육시간이 적어요. 이건 동영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돈 내라 얘기예요. 여기 이런 동영상 교육 어떻게 듣겠어요? 진짜 앉아서 3시간 동안 막 들을까요?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협회나 이런 데서 이게 사실은. 자, 근데 이 두 가지다. 만약에 실무교육이다, 직무교육이다 그랬을 때 유효기간은 1년밖에 안 돼. 1년. 어떤 제품의 유효기간이 있듯이 실무교육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 신청하는 날 기준했을 때 등록 신청일 그날 기준했을 때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유효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2년 전에 실무교육 받았어. 이번에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새로 받아야 돼. 2년 전에 받은 건 못 써먹어. 거꾸로 얘기하면 실무교육 받은 그 시점으로 기준하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오픈할 때까지만 써먹는 거라. 실무교육이. 그래서 유효기한이 1년밖에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소공이나 보존 같은 경우 이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야. 지금 원리가 똑같아. 소공이나 보존 될 사람도 고용신고가 되겠죠. 그 고용신고되는 날 기준에서 전 1년 이내 것만 유효해요. 실무교육도 그렇고 직무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것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두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잖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때려쳤다고 생각하면 돼. 사무실 때려치든 아니면 나가든 사무실 때려치든 잘리든 간에 때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1년이 안 돼서 다시 신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려고 그래. 그게 고용신고요. 고용신고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사무실 오픈하거나 취직하려고 했을 때 1년이 안 됐을 때는 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둘 다 면제입니다.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때려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리거나 오픈하거나 또는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요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다 요 두 가지는 공통해요. 유효기간은 둘 다 1년이고 관두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리거나 오픈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면제.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 거냐? 그러면 개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요. 아니면 소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현재. 이 사람들이 받는 거, 일하고 있다가 받는 거요. 이게 연수교육이야.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바꿔서 2년마다 받게 돼 있어. 2년마다. 2년마다 받으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연수교육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은 또 2년 있다 또 받아. 무슨 교육? 연수교육. 돈 내야 돼. 한 10만 원 전후 이렇게 돼요. 요렇게 떠요. 2년마다 받는 거야. 최근에 요새 자동차 검사 하라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검사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얼마만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동차 검사를 하면서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차 검사합니까? 궁금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한대. 그러니까 지금 뭐야, 2년이 엊그제가 2년 전이었는데 지금 또 받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2년이 그렇게 빨리 가잖아요? 1년 어떻게 안 써놨네? 1년 어떻게 써? 눈 깜짝하세요. 좀 있으면 더운 여름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야 막 이렇게 금방 좀 있으면 시험 끝났네 이렇게 된다니까. 금방 가요, 금방 가. 예? 자, 그러면 이런 연수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한테 있냐? 시도지사. 응? 여기도 시도지사, 여기도 시도지사, 여기는 여기 들어가요. 교육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보통 이틀 받아, 이틀. 연수교육은. 그럼 하루에 8시간이면 보통 8시간이 표준이요. 이틀 받으면 16시간이겠죠? 이렇게. 18시간 이렇게 돼. 근데 보통 주말에 많이 해. 토, 일 끼고. 왜 그럴까요? 일해야 되니까. 금요일까지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하루 종일 연수교육 받으라면 누가 받겠어? 안 받잖아.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 토요일 날, 일요일 이렇게 하는 거야, 보통.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은 가만히 보면 교육 내용이 이쪽은 틀려. 여기는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법 같은 거 바뀌었을 거 아니야. 제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이나 제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거 가르쳐 준다고 하는 교육이 연수교육이고 이게 바로 재교육의 의미를 띄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뭐죠? 법률 지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르쳐 줄게 이거지만 연수교육은요. 그동안 바뀐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뜻이야. 이것 말고 중개나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중개나 경영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 똑같아요. 여기는. 나머지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요거하고 요걸 바꿀 가능성이 엄청 높아.
실무교육 얘기하면서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연수교육 얘기하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가르쳐준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딱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교육 시간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거 안 받잖아요. 2년 넘겨버리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그러니까 말만 그래요. 실제는 뭐 10몇만 원이요. 어쨌든 액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교육비가 이게 연수교육비가 이게 10만 원도 채 안 돼요. 8만 원 이러고 그런데 이거 안 받았다고 뭐 400만 원 과태료 매기겠어요? 아니야. 현실 아닌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500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여간 500과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받고 싶어도 몰라가지고 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년이 되기 2달 전에 응? 이번에 연수교육 받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연수교육 받으실 해요. 언제까지 받으셔야 돼요? 라고 개별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 받고도 그때 안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개별 통지해서 알려줘요. 예, 우리 다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개별 통지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요 사고 예방 교육 갑니다. 사고 예방 교육은 요즘에 요런 사고가 나니까 주의하시라고 불러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자, 예방 교육은 누가 하는 거냐면 모든 관청이 다 나섭니다. 국장, 시도지사, 또요. 등록관청, 모든 관청이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불러 모으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모든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새 요런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다 불러 모아. 모든 관청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방교육을 갖다가 이 관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방교육 할 테니까 모이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요. 다 의무적으로 가야 될까? 아니요.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좀 엉터리 교육이요. 강제되는 교육이 아니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안 해도 괜찮고 하면 좋겠고 근데 받는 사람은 와면 좋겠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교육이라고 이게. 강제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일하다가 중간에 받죠? 중간에 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러 모을 때 미리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구청 강당에 모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10일 전까지 이런 사람들 보고 하려고 했을 때 자, 개별 통지를 해가서 그때까지 불러 모으든지 아니면 공고를 띄워서 언제 할 테니까 알고 오시오라고 공고를 띄우든지 통지하든지 공고 띄우든지 그래. 그럼 공고를 띄우면 알고 올까요?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 공고 같은 경우는 하면 참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 통지하든지 아니면 공고 띄우든지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는 공고 띄우면 돼야 안 돼요. 공고 띄우면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이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 도저히 몰라요. 여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개별 통지. 그 차이점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여기는 10일 전까지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한다고 공고나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요 예방이라고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과 요거 열이요. 열. 10이라는 게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 예방. 기억하시고 열나지 않게 예방하는 거예요. 열 예방. 열흘 전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열 예방.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10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예방교육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 사고 터지면 손님들이 피해를 봐.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러 모으다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와서 강의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비가 문제가 돼.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비 내요 안 내요? 받을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것도 10몇만 원 내. 요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싸겠죠? 요것은 한 10만 원 조금 안 돼. 뭐 6만 원, 8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돈 내고 그 돈 중에서 강사료를 다 지급을 해. 제가 옛날에 연수교육 해보니까 한 시간에 5만 원 주더라고요. 5만 원. 시간당 5만 원. 그럼 하루
8시간 하잖아. 58 얼마야? 40만 원. 하루 가서 이렇게 하면 40만 원. 그 강사료는 연수교육 받은 사람이 준 돈에서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야? 돈 나오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나가, 세금이.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4가지 교육 중에서 뭐만 있다고요? 예방교육만 있는 거예요. 세금 나가는 건. 나머지 세금 나가면 안 되지. 자기들 문제지. 돈 내고 받는 거지. 여기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교육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얘기를 하면서 여기 딴 데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봅니다. 183페이지 가보시면 실무교육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자, 반가로 2번.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등록 신청해서 오픈할 사람 아니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줄에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임원사원 전원이. 그죠? 자, 근데 거기 파란 박스 첫 번째 거 보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 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고 한다든지 개업공인회사가 때려치고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고용되려고 한다. 이랬을 적에는 실무교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 동그라미 2번처럼 소공으로 취직할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파란 박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1년이 안 돼서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면제. 그죠? 때려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또 면제. 두 번째 파란 박스가 그런 뜻이고요. 반가로 3번에 보면 교육 내용은요. 3가지죠. 박스에 있는 것처럼 1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요? 법률 지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수교육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예. 자, 교육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해서 4일 동안 받으니까 32시간 기준 하시면 돼. 근데 1시간 정도 단축 수업하면 28시간. 그래서 28, 32 이렇게. 자, 직무교육입니다. 이번에는 직무교육의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만 나오면 안 돼요. 등록관청이 뒤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사람 이수 의무자는 누구냐면 중개보존으로 취직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의 내용은 별거 없죠. 그죠? 직업윤리 등 이렇게 돼 있고 교육시간이 서너 시간. 별거 없죠. 이번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그런데 상대방은 일하고 있는 개공하고 소공.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러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때부터 2년마다 받게 돼 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놓치고 넘어가기 쉬우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요번에 실무교육 언제까지 받으셔야 된다고 개별 통지한다고 그랬죠. 통지? 개별 통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고요? 누가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개별 통지하는 사람이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예요? 거기 조심하셔야 돼. 요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나오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등록관청이 통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기 쉬워요. 등록관청이 통지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왜냐하면 이거 나올 때 거의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2년이 되기 2개월 전 거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 맞는데 그 앞쪽에 시도지사라고 나올 걸 등록관청은 이렇게 해놓으면 못 찾아냅니다.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셔요. 멀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 교육 내용은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중요합니다. 교육의 지침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요. 교육 중에 여기 실무교육, 그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여기요. 연수교육. 요 3가지 교육은 지침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침이니까 국장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침은 누가 만들고요? 국장이. 그래서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침 만드는 것은 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예방교육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예방교육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제일 끝줄에 보면 국장, 시도지사 또는 누가요? 등록관청 싹 나오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제일 위에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개공등.
그죠? 모든 사람이 돼요. 이러한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된다요. 할 수도 있다요.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사전 통지하는 거, 사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게 나옵니다. 둘째 줄 끝에. 며칠 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 열 예방. 지금 가로 2번에 둘째 줄 끝에요. 교육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뭐 한다고요? 공고나 통지. 그죠? 공고나 통지. 그죠? 그거.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나왔죠? 별표해 두시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교육비 지원은 어떤 교육일 때 나오는 거예요? 예방교육만 그런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 예제. 자, 1번 지문은 보니까 등록 기준은 실무교육 받는 것도 등록 기준에 들어가죠? 니은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소공으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용신고죠? 그때는 실무교육 어떻게 해요? 면제. 이거 틀렸네요. 연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12, 16 이렇게. 그 다음에 리얼번에 뭐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500과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은 기억반하고 리얼번 두 개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교재는 188페이지. 188페이지 가보시면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이 뭐냐면 지금 현재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구청에 또는 시청에 가도 몇 명 되질 않아요. 그 관내에 있는 중개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개업 하는 데가. 근데 그 중에서 빌려서 하는 사람, 이런 무등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적발해야 될 텐데 적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단속 인력이 딸려.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야. 자, 누가 됐든지 간에 무등록 중개업자 보신 분은 관청에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시오. 그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50만 원 주겠소.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뭐요? 포상금. 그죠? 그래서 포상금을 걸어놨어. 요걸 갖다가 이제 파파라치 제도 그래요. 단속하는데 쉽지 않을 때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범인 잡으려고 현상금 걸듯이. 이건 포상금이라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걸어놓고 만들어놨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의 신고 등 대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암기를 하셔야 돼.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1번이 뭐냐면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 자,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해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근데 2번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위조해갖고 등록해버렸어. 그럼 등록이 안 될 양반인데 등록된 거죠?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랑 다를 바가 없어. 2번이 그래요. 그걸 부정등록자라고 그래요. 3번은 뭐예요?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3번이에요. 3번. 증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갖다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포상금 걸린 사람 세 사람을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자, 그래서 포상금은요. 누구한테 주냐면 포상금은 양부모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양부모. 양이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동그라미 3번이죠? 아, 3번. 박스에서 3번. 박스에서 3번? 네.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귀신 나올 뻔했어요. 자, 3번이에요, 3번. 네. 양도돼요. 그 다음에 부자가 2번이에요,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부자로 땁니다. 부정등록자. 양부. 모잖아, 모. 친부모 말고 양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자인데 원래 이것은 무지, 무.
그죠? 근데 문대 요걸 위로 이렇게 말아서 올리면 모자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양부모한테. 진짜 대단한 거죠. 양부모는. 친부모도 힘들지만은, 친부모는 그래도 뭐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양부모는 진짜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 중에 또 더 대단한 것은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양부모는 아니지. 그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근데 그 친부모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지. 그 친부모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저희 집은.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외할머니가 또 있으지. 두 번째 외할머니는 얼굴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외할머니 분이 자기 자식들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다 걷어서 키웠어요. 우리 대단하죠, 그거.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외할머니가. 지금 이제 100살 다 넘었는데. 예, 근데 지금 건강하세요. 근데 정말 한시도 안 쉬세요. 부엌일도 그렇고, 밭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남원에 살아 계시거든요. 예. 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외할머니가. 제 손자들 있죠? 저희들. 서울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다 뒷바라졌어요. 그래도 건강하시잖아. 진짜. 그래서 제일 뭐냐면 외할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나. 부모 빼고는. 거의 뭐 키운 건 아니지만 거의 막 오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구정이잖아. 자,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자, 요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 빼고는 보상금이 걸려있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상금은요. 자, 가로 2번에 보면 이게 지급이죠. 이게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응? 한 건당 50만 원. 50만 원 줍니다. 가로 2번에 첫 줄. 한 건당 50이죠. 근데 이게 한 건당 50인데 처음에 있잖아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무등록 중개업자가 많거든요. 신고가 그냥 엄청 많을 줄 알았어. 그래서 혹시 이제 줄 돈이 없을까 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자, 100분의 50 이내 범위 안에서 보조하는 거. 그래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을 딱 만들어 놨어. 그런데 신고 고발 건수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뻔한 건데 걱정하고 그랬었어. 예. 그래서 일단 건당 얼마고요? 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자랄 때 대비해서 국고에서 50%까지는 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대통령 영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일부가 뭐예요? 셋째 줄 100분의 50 이내. 그거 보시고. 자, 세 번째는요. 포상금은 도대체 언제 주느냐? 지급 조건입니다. 아, 여기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포상금은 언제 주는 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3학년 3반으로 처벌받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B라는 사람이 알아가지고요. 신고나 고발했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막 그런 거요. 형사처벌 받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 고발하면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에다가 이게 넘기겠죠. 수사하라고. 이런 신고 들어왔다고. 그 경찰서에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 거기서 바로 수사를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신고 고발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수사. 그래서 요 A라는 사람이 A가 지금 범죄자로 여겨지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이 밝혀졌어요. 수사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검사가요. 이 사람을 갖다가 벌 주기 위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고 줄여서 기소라고 부르는 거야. 기소가 있으면 이때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 그럼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죠? 그 판사는 이제 제출된 증거를 딱 보고서 이때 증거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 증거를 딱 보고서 증거를 믿을 수 있겠냐를 따져보는 거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한테 벌 주지요. 그게 뭐예요? 형벌이죠. 이렇게. 네, 형벌. 그죠? 그 판사가 요렇게 했을 때 판사가
판사 마음이요, 솔직히. 나는 그 사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런 거야. 아,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안 그런 거야. 판사가 신이요? 사람이요. 그 판사도 잘못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게 판사야, 판사. 그래서 판사가 죄를 인정하면 형벌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렇게 선고해서 뭐 징역 1년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럴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제 감옥 가죠. 이거 집행이라고 그러죠. 이 그림을 우리가 결격사유 할 때 봤던 그림이요. 이게 일반적인 재판 절차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돈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잖아. 포상금 돈 언제 나오는 거냐고. 원래 죄인이 되는 시점은 형벌의 선고가 있은 뒤부터 죄인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죄인으로 확정됐으니까 요때 포상금이 나와야 정상이야. 사실은. 그런데 요때 포상금을 준다고 해봐. 형벌 선고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신고했죠? 수사했죠? 재판했죠? 수사할 때도 막 불려가서 막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사할 때도. 재판 가면 또 판사가 또 불러 물어봐 또. 그럼 그 사람 무등록 중개업 막 이거 뭐 계약서 자격증 놓고 했는데 했어요. 막 또 증언해주지. 1년 걸리잖아.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면 그때 비로소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 시다갈 엄두가 나요, 안 나?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땡겨준다고. 그래서 신고 고발을 유도하게끔. 그래서 요때 주는 게 아니고 땡겨주는 게 언제 주냐면 요때요.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기소하죠. 재판으로 넘긴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 벌써 포상금 나온다고. 물론 여기서 신고 고발했다. 그 다음에 수사 중이다. 그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포상금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언제 나온다고? 기소가 되면 나온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소제기. 근데 뭐가 있냐면 공소제기 누가 하죠? 검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아직 판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공소제기야, 이게. 근데 검사가 죄를 인정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검사 죄를 인정했는데 재판에 안 넘기고 봐주는 게 하나 있어. 이게 검사가 아주 그냥 특권이야, 특권. 그게 뭐냐면 죄를 지었어, 사실. A가. 그런데도 검사가 딱 봐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소하는 것을, 이거 기소라고 그랬죠? 기소하는 것을 밀어놔요. 기소유예야. 그러면 판사한테 가지도 않아요. 기소하려고 그러다가 기소 안 하고 딱 잡아두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뚫어지게 보지. 이 사람 봐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시 뭐예요? 기소를 해버릴 수도 있어. 이게 딱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 누가 해요, 이거? 검사가. 기소한 게 이거고 기소를 밀어둔 게 이거야. 이때도 포상금이 나와. 기소 안 됐는데도. 왜요? 검사가 죄를 인정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받는 거야. 판사가 죄를 인정하면 비로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특징이야. 근데 검사가 딱 수사해보더니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증거가 없어.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무혐의 처분하지.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기소를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혐의. 그렇죠? 무혐의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포상금 안 나와, 이건요.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포상금이 나온다. 검사가 죄를 인정한 것은 두 가지죠. 공소, 제기. 또요? 기소유예. 그래서 포상금 지급 조건이 두 가지야. 무혐의 갖고는 포상금이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오죠? 응. 근데 중요한 거, 어려운 거 하나 하고 다음으로 가요. 뭐냐면 판사가 무죄를 때렸어. 무죄. 그러면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판사가 무죄를 때렸다고 검사가 기소했더니만 판사가 죄를 인정 안 한 거잖아. 그래도 이미 받아버린 거야. 무죄는. 무죄라고 하는 것은 판사만 하는 거예요. 선고하는 거라고. 판사가 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은. 무혐의는 검사.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서 돈 안 나와. 근데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렸어. 그 전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요. 이미 돈 받아먹었다고. 무죄 났다고 돈 받아먹은 걸 토해내진 않아요? 두 개가 어렵다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예? 예. 자, 어쨌든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지급 조건이라고 돼 있죠? 지급 조건에서는
셋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자, 발각되기 전에 동그라미, 전. 발각되기 전에, 행정관청이 알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 고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보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됩니다.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공소 제기하든지 또는 기소의 결정을 했을 때 한해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포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신고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등록관청에서 신고했어요. 그랬는데 신고하러 가니까 벌써 등록관청에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소가 됐어. 제가 신고한 사람이. 그럼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기소가 돼도 여러분 우리가 신고 고발하고 한 그 시점에 행정관청이 몰랐어야 돼. 모르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되지. 근데 제가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러버리면 돈 못 받는 거야. 기소가 돼도. 그래서 자, 지급 조건은 발각되기 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채워놓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예. 그 옆에다가 무혐의 처분 X 이렇게 하셔야 돼. 무혐의 처분이 나면, 무혐의 결론이 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무혐의 처분 X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예.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시면 포상금 지급 결정 및 지급이라고 나옵니다. 189페이지. 그 지급 신청서를 갖다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공소 제기됐는지 기소의 결정 받았는지를 조회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준다고요? 1개월 내 지급입니다. 포상금 언제까지 줘요? 1개월 내 지급입니다. 1개월 기억하시고 한 달 내에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네 가지 했어요. 이랬을 때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상금은 건당 50입니다. 이렇게 50%까지 보조가 되고요. 그럼 포상금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 주는 거냐? 조건이죠. 지급 조건 두 가지요. 발각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이 났을 때 포상금 나옵니다. 그죠? 그 포상금 나오는 것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죠? 한 달 이내에 지급해 줍니다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특별한 경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B하고 C가 알아갖고 신고 고발했어요. B하고 C가. 근데 B하고 C가 둘이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무등록 중개해요 라고 신고 고발했다 이 말이야. 같이 가서. 그랬을 때 포상금 50만 원 나올 텐데 포상금 50만 원은 어떻게? B한테도 50, C한테도 50 이렇게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줘? 그렇지. 같이 신고했기 때문에 똑같이 B도 25만 원, C도 25만 원 이렇게 나눠주겠죠. 같이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무조건 50만 원이야. 한 건당 얼마예요? 50이. 그 50만 원 만약에 이럴 경우에 둘 다 5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B가 혼자 만약에 알게 됐어. 그러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갈 거 아니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한 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 다만 이때 이제 B하고 C가 둘이 같이 신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친해갖고 자,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자, B가 형님이니까 40만 원. C가 동생이니까 1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합의한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합의가 우선하는 거야. 합의한 게 없어? 그럼 똑같이 나눠줘요. 합의한 게 있어? 그러면 합의대로 주면 돼. 얼마만 나가면 돼, 관청은? 50만 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B는 B대로 신고하고 C는 C대로 신고 고발한 겁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응? 자, 이랬을 때 50만 원 어떻게 줄까? 여기도 50, 여기도 50 그렇게 주진 않겠죠. 절대 한 건당 50이니까 이때는 둘 중에 그죠?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50만 원 다 몰아주죠. 따로 했을 때는.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더 빨리 했어. 그러면 B 혼자서 50만 원 받고 끝이고 C는 얼마예요? 빵원이야, 빵원. 그죠? 몰아준다고요? 1등한테. 어떻게 했을 때는?
따로따로 했을 때는 어떤 케이스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네 번째 거. 교재에서 보면 18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공동신고라고 나와. 이 공동신고는 아무래도 칠판에서 위에 거겠죠.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50만 원을 어떻게 주죠?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다만 포상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미리 합의해가지고 지급 신청을 해왔을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하면 그만이죠. 이것은 뭐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번 개별 신고라고 해놨죠. 따로따로 신고 고발한 거예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어요.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문 용어로 이상하게 써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어요. 개별적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이거 같은 뜻? 그러면 요 1등한테 뭐라 주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면 쉬워요. 사례로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문 문제가 나와. 지문 문제에서는 조문 그대로 할 거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 그러면 포상금 어떻게 줘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 1등한테 몰아주는 거죠? 2건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따로따로 신고했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이해하는 게 어렵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조문으로 나오니까 시험은 2건 나왔을 때 뒤에는 무조건 어떤 말이 와야 돼요? 최초란 말이 와야 되는 거야. 2건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최초. 2건 그러면 최초.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암기도 아니죠. 그냥 주문이요 주문. 2건 그러면 최초. 2건 그러면 최초. 2건 그랬는데 최초라고 답을 안 하고 2건 그랬는데 균등 그러면 총을 맞는 거야? 암호가 틀리잖아. 암호 이렇게 했는데 2건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2건 그러면 최초 그러면 통과잖아. 2건 그랬는데 저쪽에서 균등 그러면 팡 나오네. 자,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191페이지 가시면 행정수수료 나옵니다. 자, 행정수수료 보시면 여기 행정관청이 돈 걷는 거예요, 그냥. 세금하고 다르죠? 세금도 돈 걷지. 나라에서 돈 걷는데 그때는 왜 걷어요? 이유 없이 걷는 거야. 세금이 그거잖아. 왜 세금을 내야 돼요? 아, 내놔, 그냥. 그게 세금인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수수료는 관청에서 공무원이 이것도 해주고, 증도 주고, 뭐 해주잖아, 서비스를. 관청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이 이 행정수수료야. 그러니까 세금하고는 틀리지? 세금은 내기 싫어도 강제로 내는 거야, 이유 없이. 그죠? 근데 여기 행정수수료는 관청에서 뭐 해줘서 걷는 돈이라고. 그래서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6가지죠. 파란 박스를 기억하셔야 돼. 자, 1번, 2번 묶으시고.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걷어요? 여러분들이 한 28,000원 낼 거예요. 한 8월쯤에. 그게 응시 수수료예요. 이번에 보면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내요. 뭐 자격증 분실하면 또 걸어놔야 되니까 다시 발급 받을 거 아니요? 요때도 수수료. 3번, 4번 묶으시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낸 건 공부하셨어요? 근데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냅니다요. 5번, 6번 묶으시고. 역시 여러분들이 분사무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공부하셨어요, 그거? 네, 맞아요. 그게 5번이에요. 근데 신고필증을 재발급할 때도 뭐예요? 수수료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6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자격증 재발급 받을 때, 등록할 적에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분사무소 낼 적에 신고필증 재발급 받을 때 6가지 경우죠. 네, 그래서 수수료는 이렇게 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고요. 보니까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내는 거 맞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내고 휴업 신고는 안 내죠. 내란 소리 없었죠 아까. 등록증 재발급은 내고요. 마지막에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이때는 안 냅니다.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이때 또 내라고 하지 않고 자격증 줄 때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잖아요. 자격증 줄 때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다만 이제 택배로 신청하면 택배비는 부담해야 돼. 택배비는 부담하는 거지만 자격증 줄 때 따로 그것 때문에 돈 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원서, 응시 원서 받을 때 이미 28,000원을 걷었어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격증 줄 때만큼은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냐면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죠? 자, 쉬겠습니다.